2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또 중학교에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요? 차이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지능. 좋다. 지능. 또 생각. 네, 좋습니다. 지능도 맞고 생각도 맞아요.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의지.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새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죠? 네. 날을 수 있죠? 네.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뒷받침돼요? 능력이 뒷받침돼요. 내가 뭘 하려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능력을 끌어올리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냇가를 건너야 된다, 헤엄쳐서 건너야 된다 했을 때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하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큰 거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인전에 나오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알죠? 네. 어떤 상황이었죠? 그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잘 할 수 없고 그러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그 자신의 능력치가 이렇게 아래로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게 2살, 3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의 능력을 개척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교육자, 강연할 수 있는 강연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사회운동가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중학생이 돼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과정은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더욱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체 능력도 중요하고 아까 성인이가 얘기한 지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내 지적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를 이렇게 위대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던 사람 누가 또 있었어요? 누가 도와줬죠? 스승님. 헬렌 켈러 스승님 누구예요? 애니 설리본이라는 사람이죠. 그분이 헬렌 켈러를 그렇게 교육하고 키웠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작해라.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리고 실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거기에서 어떤 다른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며 떠나는 선배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에 후배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는 졸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우리 6학년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기 위해서 직접 준비한 영상입니다. 졸업생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먼저 구성현 학생이 준비한 피아노 연주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연주를 할 구성현이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구성현이고요. 꿈은 세계여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연주할 곡 빠르게 설명하고 연주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연주할 곡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라고, 그 작곡가는 심지윤이고 떴다 떴다 비행기 동요를 편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할 곡은 장난감 숲이라고 하는 곡이고 작곡가는 JM이고 장난감 생각나는 곡입니다.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많이 틀리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앵콜을 요청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가 없나요? 자, 다음으로 김민재 학생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산중학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민재입니다. 저는 두 달 뒤면 중학생이 되는 김민재입니다. 먼저 헌산중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산중학교는 용인에 있는 대한중학교입니다. 헌산중학교는 2003년 3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헌산중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성면 내동로 50-1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맥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헌산중학교는 인가를 받은 대한중학교이며 용인에 위치한 중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송현 학생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발표할 김송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폐렴 원인의 바이러스로 전염 방법은 코로나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되고요. 발생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등 폐렴 원인이 주 증상이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누적 확진자는 62,593명, 격리 해제자는 43,578명, 검사 중인 사람은 17만 9,387명, 치료 중인 사람은 18,073명, 사망자는 942명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기준이고요. 코로나19 경보 단위는 1단계 500명 이상의 행사와 모임은 지자체의 신고 또는 협의로 허용되고요. 1단계 조치는 허용하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 불가하고요. 2단계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불가하고요. 2.5단계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불가하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불가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는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단계입니다.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소비와 줄어든 소비인데요. 먼저 늘어난 소비는 가전제품과 의료식품이 판매액이 제일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홈쿡이 늘어난 관계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줄어든 소비는 요즘 외출이 이제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가방 및 신발, 의류, 화장품은 줄어든 소비로 추측이 됩니다. 집에서 스마트폰 하기가 56.1%로 많은 시간을 넣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집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자주 하니까 그러고요. 핸드폰으로는 대부분 너튜브나 인터넷 정보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평소보다 14.6%가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식당을 많이 안 가고 배달앱으로 주문을 시키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즉 1년에 한 사람이 98.2kg를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분리수거되는 플라스틱은 56%에 불과해서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에 대한 각자의 대처는 밀집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않기, 안내문자 확인 후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체크하기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수칙은 첫 번째 마스크 착용하기, 두 번째 손 자주 씻기, 세 번째 환기 자주 시키기, 네 번째 생활 속 거리두기 하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는 법인데요. 첫 번째로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립니다. 두 번째, 고정신 부분을 위로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줍니다. 세 번째,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네 번째, 양손가락으로 마스크 밑부분을 코에 맞춰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새는지 확인하여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줍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요. 찢어진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한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것도 안 되고요. 더러운 마스크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마스크를 세탁하여 사용해도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1339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혜원 학생. 우리 상목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에 대해서 발표할 신혜원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친구는요. 두 번째, 친구들에게 한마디. 세 번째, 끝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구성현. 성현이는 친구들 잘 웃겨줍니다. 의리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잘 설명하고 도와줍니다. 곤충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습니다. 참 용감한 친구입니다. 2번 김민재. 민재는 평면 없이 다같이 잘 노는 친구입니다. 자신감이 크고 의사표현을 잘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3번 김송현. 송현이는 동물을 좋아하고 친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잘 위로해줍니다. 따뜻한 친구입니다. 수학 문제를 모르면 이해되게 잘 설명해줍니다. 5번 양한별. 한별이는 끈기가 있고 모든 일이든 망설이지 않고 한번 해보는 친구입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는 친구입니다. 6번 이라운승환. 승환이는 PPT 발표를 정말 잘하고 우리 반에서 친구들을 제일 잘 웃겨줍니다. 키가 정말 크고 피고도 정말 잘합니다. 승환이는 부끄러움은 많이 타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좋은 친구입니다. 7번 조용채. 용채는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들의 의견을 잘 맞춰주는 친절한 친구입니다. 웃을 때가 제일 예쁘고 잘 때도 제일 예쁜 아이입니다. 8번 황지원. 지원이는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 같은 친구입니다. 그림, 꾸미기 등을 정말 잘합니다. 지원이는 마음부터 겉모습까지 예쁘고 친절한 친구입니다. 초등학생 시절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중학교 생활 잘하면 좋겠어. 성인이 돼서 만난다면 더 성장하고 예쁘고 멋있는 아이가 돼서 만나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한별 학생의 자유학습제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학기제에 대해 발표할 양한별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96.5%는 자유학기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유학기제는 실습과 토론 등으로 이루어진 참여형 수업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즉 자유학기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꿈과 키를 찾기 위한 교육인데요. 그리고 자유학기제에는 시험을 안 봅니다. 자유학년제도 자유학기제랑 비슷한데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시험을 안 보고 자유학기제를 하지만 자유학년제는
한 학년의 자유학년제를 실행해서 더 많은 진로 탐색과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럼 자유학년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로 탐색. 자유학기제는 이제 시험을 안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끼를 찾고 나의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역량 발굴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그런 거를 많이 성장시켜주고, 네 번째는 학생 참여형 수업인데요. 앉아서 교과서 피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자유학기제랑 자유학년제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에 4개 영역을 진행하는데요.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로 정해져 있고, 자유학년제는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서 4개 영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 아니면 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자유학년제는 딱 1학년만 자유학년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는 한 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지 않는다면 한 학기에 500시간 정도를 공부하지만, 자유학기제를 하면 한 학기에 170시간 이상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유학년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유학년제의 장점은 본래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 하여금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 시험을 안 치는데 굳이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습과 복습은 꼭 해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를 통한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듯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다음은 이라온승환 학생이 간디중학교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는 중학교 간디중학교를 발표할 이라운승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마침내 제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점만 정리해서 시간 절약까지 되는 3자가 완벽한 발표를 보여드립니다. 일단 장단점이 있어요. 금산에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다, 뭐 기숙사가 멀다 이러고 학교가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건 빠밤 기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과몰입 하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자기 전에 밤새서 핸드폰 한 적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민재씨? 민재씨? 야, 밤새면서 새벽에 핸드폰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똑똑히 봤어요. 초등학생 때 신나게 했지만 이렇게 기쁜 몰래 보면서 핸드폰을 했지만, 간디중학교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안 된다는 사실, 거의 모든 기숙사들은 그렇겠지만 핸드폰을 뺏깁니다. 5일 동안 핸드폰을 못해요. 그래서 구성혜씨, 네. 카트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못해요. 그래서 구성혜씨도 자기 형한테 대리 출석을 맡긴다고 합니다. 기대되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이 없다고
기숙사 하기 싫다고 찡찡댄 얘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숙사도 장점이 있다는 사실. 자,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잠을 잔다면 그게 또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생각해보세요. 밤새 베개 싸움도 하고 밤새고. 근데 단디중학교는 기숙사를 이걸 몇 번 한 줄 아세요? 4번, 7번 아닙니다. 기숙사는 주말 빼고 무려 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전에 연습을 했을 때 성현이가 말했죠. 들키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 역량이 따지고요. 이렇게 밤샐 때도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 핸드폰 없으면 망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핸드폰 중독자니까 까먹읍시다. 그리고 기숙사라 밥을 3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건 다 당연한 거예요. 기숙사인데 밥을 3끼 안 주면 굶어요. 근데 단디중학교는 밥도 안 먹고 간식을 준다는 사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단디중학교에서는 간식을 줍니다. 쿠키나 주스나 이런 걸요. 그리고 요 수학, 국어, 사회 등등 이런 과목들 보기만 해도 토가 쏟아져 나오죠. 근데 간디중학교는 대한중학교라 조금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더 할 말이 있지만 제가 놀고 먹어서 더 이상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영채 학생.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법과 우리가 지켜야 할 노력에 대해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환경 지키기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발표할 조영채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환경 오염 관심조사, 두 번째 지구환경 오염의 종류, 세 번째 지구환경 오염의 심각성, 네 번째, 환경오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환경 오염 관심 조사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요, 연령대에 맞추어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18세에서 20대는 관심 있음이 71%, 관심 없음이 29%이고요. 30대는 관심 있음이 77%, 관심 없음이 23%, 40대는 89%가 관심 있다이고 관심 없다가 11%이고요. 50대는 관심 있음이 92%, 관심 없음이 8%입니다. 국민 전체 단위는 관심 있음이 85%, 관심 없음이 15%이고요. 2020년 기준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경 문제에 관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환경 오염의 종류입니다. 지구환경 오염의 종류 크게 3가지를 발표할 건데요. 첫 번째,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미세먼지, 황사, 이산화탄소, 유독가스 등이 주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토양오염입니다. 토양오염은 과다한 농약 살포와 산성비에 대한 용약, 쓰레기로 인한 오염 등이 주요 원인이고요. 세 번째, 쓰레기 오염의 배출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오염의 배출량은 하루 쓰레기약 약 5톤이고요.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약 1.1kg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종류 외 다른 오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입니다. 지구환경오염 심각성 바로 알기. 첫 번째는 해수면 상승인데요.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의 열 팽창으로 인해 바닷물의 부피가 커져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인데요. 대기오염은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인간의 나쁜 영향을 주고 인간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매연입니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공기와 섞이는 이를 대기오염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오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지만 첫 번째 문제 상황은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의 해결 방안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신하여 쓸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은 대기오염입니다. 해결 방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상황은 토양 오염인데요. 토양 오염의 해결 방안은 과다한 농약 사용을 줄이고 화약 연료를 줄여 중성 비료로 바꾸어 사용해야 하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의 배설물들을 올바르게 배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지원 학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인 군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에 대해 발표할 황지원입니다. 바로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금산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인상, 그리고 금산의 역사와 마지막으로 관광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산은 충청남도 동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인삼이 유명합니다. 또 금산읍을 포함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인삼은 어떤 것일까요? 인삼은 이렇게 생긴 들은 나무과의 여러의 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또 이 인삼은 맛은 조금 달고 끝엔 조금 쓰다고 합니다. 또 이 인삼은 약을 만들 때 많이 쓰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요. 이 인삼은 삼계탕에 넣어서 맛있게 끓여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삼을 튀겨서 고소하게도 살짝 고소한 맛을 먹기 위해서 튀겨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산의 역사인데요. 금산은 진성면, 묵성리와 금성면, 복수면 등등 허물어진 성터가 있는 것을 보아 삼국시대의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광지에 대해 볼게요. 먼저 금산에 축제를 하는 곳이죠. 인삼축제장입니다. 이 축제장에는 인삼 관련 건물이 많이 있고 축제 기간 때는 여러 가지 행사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700일종입니다. 700일종은 임진왜란 때 순자랑 고경면, 조헌, 영규대사를 비롯한 700여 명의 의사가 묻힌 묘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대산이 있습니다. 서대산은 높이가 905.3m인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저도 한번 여기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해보고 싶더라고요. 또 금산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관광지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번을 넘게 졸업식을 봤는데 이렇게 졸업생들이 졸업하는 날까지 진지하고 학구적인 영상을 발표하는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쉬웠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공연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왜요? 정말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성현, 김민재, 나원승환. 아직 아닙니까? 네, 마술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